손끝에서 탁 하고 종이를 누르는 감촉이 온몸으로 퍼지더니 고막 안쪽까지 그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도장이 찍혔어요. 이혼 서류예요. 30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초였습니다. 근데 그 3초 뒤에 남편 인생이 무너지는 건 30분도 안 걸렸어요. 변호사 사무실 책상 건너편에 앉은 남편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죠. 근데 그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낯설었어요. 그 사람 눈빛이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는데 목덜미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입을 열었어요. 이혼은 이걸로 성립됩니다. 그럼 이제 재산분할 관련 서류 확인하시죠. 제가 가방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 장은 재산가압류 통지서였고요. 다른 한 장은 사기죄 고소장이었어요. 태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낚아챘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몰래 만든 통장 3개요. 유경이 이름으로 빼돌린 6,800만 원이요. 전부 다 가압류 걸었어요. 한 푼도 못 쓰실 거예요. 태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변호사가 제지하더라고요. 김태호 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입니다. 태호는 앉지 않았어요. 서류를 움켜쥔 채 저를 노려봤죠. 그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고소장을 가리켰어요.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배우자 기망해서 재산 편취한 거니까요. 경찰 조사 곧 나가실 거예요. 정가도 남고요. 그 순간이요. 태호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이럴 사람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챙겨들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짠 이혼 각본 있잖아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내쫓으려던 그 각본이요. 제가 쓴 파산 각본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울렸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차가운 벽면이 등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슬픔은 아니었어요. 뭐랄까요? 시원함이랑 허무함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6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은 유독 쌀쌀했습니다. 작년 11월 초였어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죠. 늘 그랬듯이요. 세수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애호박이랑 두부 넣고 멸치 육수에 된장 푼 그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30해 동안 아침마다 끓였던 찌개예요. 태호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요. 아침 됐어요. 태호가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들렸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맛있다는 말도 잘 먹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태호를 쳐다봤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웃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문자하는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근데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회사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밥을 다 먹고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가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쾅 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죠. 저는 그대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는데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죠. 거실로 나와서 청소기를 돌렸어요. 빨래를 했고요. 이불을 널었습니다. 그러다가 침실로 갔어요. 태호 옷장이 보였습니다. 문득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들이 주르르 걸려 있었죠. 손으로 만져봤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맨 안쪽에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구두 상자였죠.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두가 아니라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죠. 통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통장이요. 예금주 이름을 봤어요. 최유경.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거래 내역이 빼곡했죠. 입금, 입금, 입금.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와 있었어요. 입금자는요? 김태호. 남편이었습니다. 잔액을 봤어요. 2,400만 원. 1년치였어요. 남편이 1년 동안 제 몰래 200만 원씩 보낸 거였죠. 그것도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요.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탁 소리가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주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요.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어서 구두 상자에 넣었죠.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최유경.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구지? 왜 남편이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수원 탐정이라고 쳤습니다. 검색 결과가 주르르 나왔어요. 탐정 사무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서 봤어요. 리뷰도 읽어봤죠. 근데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강 탐정 사무소라고 리뷰가 제일 많았어요. 별점도 높았고요. 남편 딴짓 증거 확실하게 잡아줬어요. 돈값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3번째에 제대로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귀에 대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가슴 안쪽에서 쿵쾅쿵쾅 고막까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끊어버릴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강 탐정 사무소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나 봐요. 혹시 부부 문제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났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후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네,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확신하세요? 거의 확실해요.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젊은 여자랑 같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좋겠네요.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이요. 오늘 당장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죠. 그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놨는데 화면이 흔들리더라고요. 진짜 탐정을 고용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실감이 안 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죠. 2시까지는 3시간이요.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집에 있기도 싫었고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나무들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2시가 되어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렸죠. 립스틱도 발랐어요. 오늘만큼은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통장 사진이 들어있는 휴대폰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탐정 사무실은 수원 은하동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시멘트 바닥을 문지르는 마찰음이 건물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숨이 가빠왔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강 탐정 사무소라고 쓰인 문패가 보였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통장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2,400만 원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죠. 바닥을 밟는 둔탁한 울림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민서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더 낮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파일 캐비닛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는데 먼지가 날리는 게 보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책상 건너편 의자를 가리키더군요.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였는데 앉자마자 낡은 스프링이 삐걱대는 압력이 엉덩이로 전해졌어요. 강 탐정도 맞은편에 앉았죠.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요. 남편분 딴짓하는 거 확실하세요? 네.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젊은 여자랑요. 얼굴 확인하셨어요? 네, 똑똑히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장면이 또 떠올랐거든요. 강 탐정이 메모를 하더라고요. 펜이 종이 위를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죠. 그 여자 신상은 아세요? 이름은 최유경이요. 남편 회사 후배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진을 보여줬죠. 남편 옷장에서 찾았어요. 그 여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입금했더라고요. 강 탐정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이거 원본은 어디 있어요? 남편 옷장 구두 상자 안에 있어요. 그대로 두셨어요? 네,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강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재산 은닉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산 은닉이요? 남편이 그것까지 계획했다는 거였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혼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고 이혼할 때 재산이 없다고 우기는 거죠.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남편이 진짜로 저를 버릴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증거는 얼마나 필요하세요? 사진만? 아니면 재산 관계까지? 전부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다 필요해요. 사진, 동영상, 호텔 출입 기록, 동거래 내역, 다요. 강 탐정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혼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네. 재산 분할도요? 당연하죠. 강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패키지보다는 프리미엄으로 해야겠네요. 비용이 좀 나갑니다. 2주 기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우리 집 생활비 석 달치가 넘는 돈이었죠. 근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게요. 계약금은 선불이고요. 나머지는 증거 확보 후 지불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돈이었죠. 200만 원이요. 남편 몰래 제 비상금 통장에서 뺀 거였어요. 강 탐정이 돈을 세더라고요. 지폐 넘기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 용돈도 주고 친정 부모님 병원비도 보태드리고 제 옷도 한 벌쯤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중요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서류를 내밀었어요. 읽어봤습니다.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펜을 집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니,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이름을 썼어요. 박민서. 좋아요.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요. 남편분 일과부터 말씀해 주세요. 남편 일과를 설명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회식 패턴까지요. 그 여자, 최유경은요? 회사 후배래요. 관리팀 대리요. 나이는 한 35살쯤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주소는 수원 은하동, 대성산업이요. 제조업 회사예요. 알겠습니다. 2주면 충분할 거예요. 그동안 남편한테 절대 티내시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평소처럼이요? 어떻게요?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웃으면서 지내라고요? 딴짓하는 남편한테요? 힘드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편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칸씩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 바람이었죠. 차가웠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에 탔어요.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았어요. 2주요. 딱 2주만 버티면 돼요.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부터 2주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고 웃으면서 배웅했죠. 잘 다녀와요. 조심히 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늘도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지? 오늘도 거짓말하는 거지?
입으로는 웃고 마음으로는 칼을 갈았어요. 밤에 남편이 옆에 누워 있으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근데 참았죠. 2주만요. 딱 2주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면서요. 입술 안쪽을 깨물면서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정확히 2주째 되던 날이요. 강 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화면을 봤어요. 강 탐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을 닦지도 않고 전화를 받았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죠.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여보세요. 박민서님, 저강 탐정입니다. 증거 확보 완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무릎에 닿았죠. 진짜요?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사진, 동영상, 호텔 출입 기록 다 있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증거가 나왔어요. 확실한 증거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죠. 드디어요. 드디어 끝낼 수 있구나.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무릎이 젖어 있었어요. 눈물인지 설거지통 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지만 붓기는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화장을 했습니다. 두껍게요. 남편이 들어와서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죠. 남편은 보통 7시쯤 들어와요. 3시간이요. 3시간 안에 마음을 정리해야 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요. 저는 평소처럼 맞이했어요. 다녀왔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뭐해? 된장찌개요. 또 요새 된장찌개만 하네. 죄송해요. 다음엔 다른 거 할게요.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다음이요? 다음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된장찌개예요. 당신이 먹는 마지막 제밥이에요. 다음 날 오전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바로 준비했어요.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재킷이요. 거울을 봤어요. 어제보다는 눈붓기가 좀 빠졌더라고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진동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탐정 사무실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30분쯤 걸렸죠.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지난번보다 다리가 더 무거웠어요. 3층에 도착했어요. 강 탐정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난번처럼 의자에 앉았죠. 강 탐정이 책상 서랍을 열더라고요.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2주 동안 수집한 증거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이요. 남편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누굴 위해서요? 최유경이요.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이요. 둘이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요. 호텔 입구로요. 그랜드 호텔 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세 번째 사진요.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후들후들 흔들렸어요. 네 번째 사진을 봤어요. 호텔 방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요. 남편이 카드키를 문에 대고 있었죠. 다섯 번째 사진은요. 다음 날 아침이었나 봐요. 둘이 호텔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최유경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남편 팔에 매달려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무너지는 거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칼날처럼 폐를 찔렀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강 탐정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호텔 출입 기록입니다. 지난 6달간 총 23번 같은 호텔을 이용했어요. 23번이요? 6달 동안 23번이나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서류를 봤습니다.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까지 다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봤어요. 11월 3일, 10일, 17일, 24일. 매주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골프 간다고 했던 날들이요. 골프장이 아니라 호텔에 갔던 거였죠. 그 여자랑요. 웃음이 나왔어요. 허하고요. 미친 사람처럼요. 그리고 이건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었죠. 최유경 명의 통장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그 통장이요. 근데 더 있었어요. 다른 통장도 있었던 거예요. 남편분이 최유경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총 3개입니다. 하나는 이미 아셨고요. 나머지 2개는 더 찾아냈어요. 3개요? 네. 총 금액은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6,800만 원이요. 우리 집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세금의 절반 넘게 빼돌린 거였죠. 제 몰래요.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죠. 하는 소리요. 짐승 같은 소리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근데 소리가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강 탐정이 티슈를 건넸어요. 받아서 얼굴을 닦았죠.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왔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티슈 한 통을 다 썼더라고요. 박민서님, 이 증거들이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기실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재산 분할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배우자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니 악의적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원래 재산 분할 비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보통은 50대 50인데 이 경우는 70대 30, 심하면 80대 20까지도 가능해요. 80대 20요? 네.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제 것을 찾아야죠. 30해 동안 제가 쌓아온 거예요. 전부 제 거예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강 탐정이 명함을 꺼내서 건넸어요. 법무법인 정예 이정훈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가정법 전문 변호사예요. 이혼 소송 경험도 많고요. 제가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손에 쥐고 봤죠. 이정훈 변호사요. 이분이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분이 제가 30해 동안 쌓아온 걸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강 탐정이 USB를 하나 꺼냈어요. 동영상 파일입니다. 호텔 로비 CCTV 영상이에요. 두 사람이 체크인하는 장면이요. 받았습니다. USB가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것 안에 남편의 거짓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 정산하시죠. 네.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300만 원이요. 남편 몰래 제 비상금 통장에서 또 뺀 거였죠. 이제 비상금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어차피 곧 제 돈을 찾을 거니까요. 전부 다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요. 강 탐정이 돈을 세고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악수를 했어요. 강 탐정 손이 따뜻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얼굴에 닿는 바람이 시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요.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되찾는 거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 명함을 보면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탐정님 소개받았어요. 박민서라고 합니다. 아, 네. 강 탐정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오늘 오후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3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죠. 3시까지는 4시간이요.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집에 가기도 싫었고요. 근처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시켰죠. 아메리카노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는데 쓰기만 했어요. 원래도 쓴 건데 오늘은 더 썼어요. 혀가 마비되는 것 같았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탐정이 준 USB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작은 USB였죠. 이 안에 남편의 거짓말이 다 들어있어요.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이었어요. 이걸로 남편을 무너뜨릴 거예요. 30해 동안 저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빼앗을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USB를 꽉 쥐었죠. 집을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요. 수원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 8층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8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서 법무법인 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여직원이 있었어요. 예약하셨나요? 네, 3시에 이정훈 변호사님이요. 박민서라고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널찍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장에 법전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죠.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앉으세요.
악수를 했어요. 손이 단단했어요. 믿음이 갔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강 탐정이 준 증거들이요. 강 탐정님한테 대략 들었는데 남편분이 딴짓하신 거죠? 네, 6달 동안 23번이나 호텔에 갔대요. 재산 은닉도요? 네. 제 몰래 통장 3개를 만들어서 6,800만 원을 빼돌렸어요.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들, 호텔 기록, 통장 내역, USB요. 이정훈 변호사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사진을 보고 서류를 읽고 USB를 받아들었죠.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호텔 로비 CCTV 영상이요. 남편이 최유경이랑 체크인하는 장면이었어요. 둘이 웃으면서 프런트로 가는 게 보였죠. 남편이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고 있었어요. 키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95%요? 네. 배우자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둘 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재산 분할부터 말씀드릴게요. 혼인 기간이 30이시죠? 네. 그럼 부부 공동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 집이 전세인데 전세금이 1억이고요. 남편 명의 예금이 한 5천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차는요? 남편 차 한 대 있어요. 2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총 1억 7천만 원 정도네요. 여기에 은닉한 6,800만 원을 더하면 2억 3,800만 원입니다. 2억 3,800만 원이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보통은 절반씩 나눠 가지는데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니까 70대 30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럼 박민서 님이 1억 6,6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억 6,600만 원이요? 그리고 위자료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럼 총 2억이요? 네,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2억이요. 30해 동안 모은 돈이요. 아니, 30해 동안 제가 만든 돈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아이들 키워준 대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한 게 있어요. 뭔데요?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요? 네. 배우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으니까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남편이 감옥에 가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정과는 남습니다. 정과요.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남편한테 정과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알게 되겠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고요. 그럼 남편은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창피해서요. 체면이 구겨져서요. 남 부끄러워서요. 좋았어요. 그래야죠. 제가 30해 동안 얼마나 남 부끄러웠는데요. 이제 남편 차례예요. 해주세요. 사기죄로 고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이랑 형사 고소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수금은 1천만 원입니다. 성공 보수는 받으시는 금액의 10%고요. 알겠어요. 착수금은 언제까지 드리면 되나요? 일주일 이내로 주시면 됩니다. 1천만 원이요. 큰 돈이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어차피 2억을 받을 거니까요. 1천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소송 준비하는 동안 남편분한테 절대 티내시면 안 됩니다. 계속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소장 접수하면 남편분한테 법원 통지가 갑니다.
그때부터는 남편분이 알게 되는 거죠. 언제쯤이요? 착수금 받고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2주 후네요. 네, 대략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2주요. 딱 2주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얼굴에 닿는 바람이 시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요.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되찾는 거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남편을 무너뜨릴 거예요. 완전히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빼앗을 거예요. 그게 제가 30해 동안 참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멈춰섰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다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제 일상은 이미 끝났거든요. 아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요. 엑셀을 밟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더라고요. 웃고 있었던 거예요. 12층에 내렸어요. 복도로 나왔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또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복한 척, 평범한 아내인 척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꺼냈어요.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죠. 금속이 맞물리는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했죠. 남편은 아직 안 왔으니까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법무법인 정혜 이정훈 변호사. 손가락으로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분이 제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이요. 잔액을 봤어요. 300만 원. 딱 300만 원 남았어요. 탐정한테 500만 원, 변호사한테 1천만 원. 합쳐서 1,500만 원이 필요해요. 부족했어요. 1,200만 원이요. 어떻게 구하지? 친정에 말씀드릴까? 아니, 안 돼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친구한테 빌릴까? 근데 뭐라고 말하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20주년 때 남편이 사준 목걸이요. 금목걸이였어요. 비쌌죠? 팔면 좀 나올 거예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석함을 꺼냈어요. 목걸이가 있었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20년 전이요. 남편이 웃으면서 걸어줬던 목걸이예요. 여보, 3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20년이야. 고마워. 그때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죠. 행복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목걸이를 집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무거웠어요. 금이니까 당연히 무겁죠. 근데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이걸 팔아야 하나? 30의 결혼 생활의 마지막 기억인데 고민했어요. 한참을요. 근데 결심했습니다. 팔아야죠. 어차피 필요 없어요. 추억 따위 이제 필요 없어요. 다음 날 목걸이를 들고 금은방에 갔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금값이 좀 올랐는데
8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800만 원이요. 부족했어요. 400만 원이 더 필요했죠. 네, 팔게요. 현금을 받았습니다. 800만 원이요.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계산했습니다. 비상금 300만 원, 목걸이 800만 원. 합쳐서 1,100만 원이요. 400만 원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위에 숨겨둔 돈이요. 아주 오래전 친정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돈이었어요. 민서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 힘들 때 쓰고. 어머니가 그러셨죠. 400만 원이었어요. 10년 넘게 안 쓰고 모셔뒀던 돈이요. 냉장고 위를 뒤졌어요.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봤어요. 봉투가 있었죠. 열었습니다. 4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죠. 어머니, 죄송해요. 써야겠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참았죠. 이제 다 모였어요. 1,500만 원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착수금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곧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면 남편분한테 법원 통지가 갈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요. 딱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럼 남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뭐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뭐가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 이혼 소송이라고. 재산 분할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아, 그거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서류 보냈어요. 미쳤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안 들으실 거면서요. 지금 당장 집에 와. 싫은데요. 뭐? 지금 바쁘거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흥분이었죠. 드디어 시작됐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죠. 10번쯤 울렸을까요? 그제야 멈췄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집에 와. 안 오면 너 후회할 거야. 웃음이 나왔어요. 후회요? 제가요?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2주 후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5월 15일 오후 2시에 법원 조정실로 오세요. 증거 자료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분도 변호사 선임했더라고요. 맞대응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죠? 물론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날이 왔어요. 5월 15일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요. 제일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죠.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고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당당해 보였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40분쯤 걸렸죠. 주차를 하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어요. 조정실 앞 복도에 섰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오셨네요. 준비되셨어요? 네. 좋아요. 들어가시죠. 조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도 있었죠. 그리고요, 최유경이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거죠?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조정 담당 판사가 말했어요. 앉았습니다. 남편 건너편에요. 최유경은 남편 옆에 앉아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김태호, 박민서 부부의 이혼 조정건입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원고 박민서는 피고 김태호의 부정행위 및 재산 은닉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사진, 호텔 기록, 통장 내역, USB까지요. 판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거의 진위는 인정하나 피고는 이혼 의사가 없으며 재산 은닉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요? 이정훈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배우자 몰래 타인 명의로 통장 3개를 개설하고 6,800만 원을 입금한 게 은닉 의도가 아니면 뭡니까? 그건 남편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직접 말씀하시죠. 왜 배우자 몰래 재산을 빼돌렸습니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30해 일했으면 새 출발할 권리 있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나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이혼 후에 돈 나눠주려고 모아둔 거라고. 거짓말이었어요. 뻔한 거짓말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그만해요. 거짓말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여보, 아직 사랑해. 다시 시작하자. 그 여자는 실수였어. 그 순간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반말이 나왔죠.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말해? 여보, 이 인간아, 입 닥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도 변호사들도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근데 상관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30해 일했으면 새 출발할 권리가 있냐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너 30해 동안 누가 밥 차려줬어? 누가 빨래해줬어? 누가 집안일 다 했어? 그건 나야 나. 박민서. 나는 30해 동안 뭘 했는데 내 권리는 어디 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 출발. 내가 6,800만 원 빼돌리고 젊은 여자랑 호텔 23번 가고 그게 새 출발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너 체면 구기고 싶지 않았지? 회사에서 소문나면 어쩌나 걱정했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어쩌나 두려웠지?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근데 나는 30해 동안 얼마나 남 부끄러웠는데, 시댁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닥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남 부끄러울 차례라고. 내가 무시당할 차례야. 최유경이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사랑해는. 너도 입 닥쳐. 제가 유경을 쳐다봤어요. 사랑? 유부남이랑 호텔 다니는 게 사랑이야? 남의 돈 받아 먹는 게 사랑이야? 유경이 입을 다물었어요. 너 나이가 어떻게 돼? 35? 내 딸뻘이네. 부끄럽지도 않아? 저는 너희 둘이 호텔 드나드는 동안 나는 집에서 뭐 했는지 알아? 된장찌개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했어. 너희 둘 생각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진정하시고. 죄송합니다.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판사를 쳐다봤어요. 30해요. 30해를 참았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이 명백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70대 30으로 하겠습니다. 70대 30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네. 악의적 재산 은닉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받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총 재산 2억 3,800만 원의 70%, 1억 6,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 5천만 원을 더하면 총 2억 1,600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2억 1,600만 원이요. 그리고 형사 고소건은 별도로 진행되겠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되면 전과가 남을 것입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죠. 끝났어. 다 끝났어.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불쌍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왔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형사 고소는 계속 진행할 거죠? 네. 끝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헤어지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죠.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새로 계약한 아파트로 향했어요. 1억 6,600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으로 새 전세를 구했거든요. 작은 곳이었어요. 20평도 안 되는 원룸이요. 근데 괜찮았어요.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니까요. 주차를 하고 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아직 짐을 안 옮겨서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제 인생이에요. 제가 사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났어요. 새 아파트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예요.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차려줘야 할 사람도 없었죠. 처음엔 이상했어요. 30해 동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찌개를 끓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아침은 토스트 한 장이면 충분했죠.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이요. 이제는 남이니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서 그거 하나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응. 그리고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지금 고시원에 살아. 회사도 그만뒀고. 그렇군요. 사기죄로 벌금 2천만 원 나왔어. 전과도 생겼고. 알아요. 변호사한테 들었거든요. 유경이는 연락 끊었어. 돈 없으니까 떠나더라. 당연하죠. 그래. 당연하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야. 왜요?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요? 서른해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나요? 근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고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죠. 오후에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동창 은이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민서야, 얼굴 좋아졌다. 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그런가? 거울을 자주 안 봐서 몰랐어요. 이혼 잘한 거야. 그 남편 별로였어? 응. 돈은 많이 받았어? 응. 2억 좀 넘게. 우와, 대박.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살려고. 여행이라도 가. 혼자 다녀와. 여행이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30해 동안 여행 한 번 안 가봤거든요. 남편이 싫어했어요. 돈 낭비래요. 생각해 볼게. 꼭 가. 내 인생 살아야지.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요.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봤죠. 예전처럼 많이 사지 않았어요. 혼자 먹을 거니까 조금만 샀죠. 계산하고 나오는데 된장이 보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된장찌개요. 30해 동안 끓였던 찌개요. 사지 않았어요. 이제 안 끓여도 되니까요. 집에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결혼 첫날 밤이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었죠. 민서야,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는 믿었어요. 진짜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30해 동안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참고, 견디고, 버티기만 했죠.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근데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돈은 받았어요. 복수도 했고요. 남편은 전과자가 됐고, 회사도 그만뒀죠. 제가 원하던 대로 됐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먹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뭐하고 살지? 아이들은 다 컸어요. 제 손 안 떠나도 되고요. 친구들은 다 자기 인생 살고 있었죠. 저는요, 55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텐데요. 뭘 하고 살까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30해가요. 낭비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서랍을 정리하다가
사진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사진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둘 다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나 봐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반으로요. 제 쪽만 남기고 남편 쪽은 버렸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5월 바람이요. 따뜻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가야 해요. 어디론가요? 제 인생을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행사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은희가 말했던 거요. 여행이요. 제주도 패키지 상품이 보였어요. 3박 4일이요. 클릭했습니다. 예약하기를 눌렀죠. 결제 화면이 떴어요. 70만 원이요.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제 돈이니까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요. 결제했습니다. 예약 완료 문자가 왔어요. 제주도 3박 4일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진짜 가는구나. 처음으로요. 혼자서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라고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볼까요? 55이지만 늦지 않았죠? 돈은 되찾았지만 30해는 돌아오지 않네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라도요. 제가 저를 찾았으니까요. 제가 저를 되찾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자유롭게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